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은 제가 자주 가던 빵집 사장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곳 근처에 있는 가게였는데 서글서글한 인상에 친절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좀 좋아했는데 티는 못 내고 가게만 자주 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갔는데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랑 정답게 마주 앉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자간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 차마 못 들어가고 좀 이따 올까 고민하는데 사장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들어오고 계세요? 늘 드시던 거로 드리면 될까요? 그게 모처럼 쉬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 어머니가 잠깐 들르셨어요. 괜찮으니까 잠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사장님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들어오라고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미소가 뚝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호감만 품고 있던 어느 날 가게 앞에 점포정리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가게를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가게 수익으로는 무리라서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떡해요. 저 너무 아쉬워요. 여기서 아주 멀 것 같진 않은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다시 열면 연락드릴까요? 그날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라 가깝진 않았지만 퇴근 후 잠깐 들렀어요. 그랬더니 공짜로 와플도 주시고 돌아가는데 문자도 왔더라고요. 오늘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시간 되실 때 와주세요. 빵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빵집에서 빵을 서비스로 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에게는 평생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이겠지 생각하고 말았는데 한동안 일이 바빠서 못 갔더니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많이 바쁘시죠? 새로운 빵을 만들었는데 시간 되실 때 시식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결국 시간을 내서 또 빵집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사장님이 눈을 못 마주치고 계속 실수를 하고 평소와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게 섭섭했나 싶어서 물었어요. 제가 자주 안 와서 섭섭하세요? 문자 보내야 오고 그러니까? 에?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와주시는 게 얼만데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황송해요. 네? 황송하기까지 하다고요? 사실 오실 줄 몰랐어요. 바쁜 거 다 아는데 괜한 부탁을 했나 후회하던 참이었거든요. 특별히 신경 써서 연락 주신 건데 와야죠. 죄송해요. 보고 싶으면 제가 보러 가야 하는 건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서 보고 싶다는 말을 들었어요. 눈치채셨죠? 제가 좋아하는 거. 네? 가게 옮기고 나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못 보니까 자꾸 생각나고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되고 그랬어요. 그날 저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너무 기뻤는데 막상 연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국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그렇게 수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데리고 왜 묘지에 갔어요. 우리 아버지야. 저는 꽤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님 살아계시잖아. 사실 나 입양됐어. 지금 아버지한테 우리 친아버지가 은인이셨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갈 데가 없어지니까 아저씨가 날 입양해 주신 거야. 정말?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보면서는 전혀 못 느꼈어.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 지금은 나도 두 분을 진심으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친아버지한테도 당신 소개하고 싶어서 당신한테도 알려주고 싶었고. 남편은 초등학교 때 친아버지를 잃었고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짠해서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의 가족을 만드는 거야. 진짜 좋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성격이 참 좋았어요. 남편과 부모님뿐 아니라 시동생들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 참 착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남편 역시 대학 공부를 시키셨는데 남편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사업에 관심이 많았대요. 반면 시동생들은 공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자 시동생들도 결혼했는데 동서 둘 다 의사였어요. 이때부터 화목했던 집안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도 아시죠? 아주버니 친자식 아닌 거. 알아.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아버님은 똑같이 친자식으로 생각하셔. 아니죠, 형님. 아무리 그렇게 키우셨어도 핏줄이 아니잖아요. 동서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도 솔직히 포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도 솔직히 그러시길 바랄걸요? 핏줄을 어떻게 속여요? 동서들은 저와 셋이 있을 때면 노골적으로 재산 분할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때마다 저는 두 동서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정정하셔.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형님, 그게 아니라 우리는 형님 의사가 궁금한 거예요. 양심껏 빠지실 거죠? 그 정도만 하래도 서방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동서들이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라 가족들 모두 황망해 있는데 동서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형님. 이런 날이 금방 온다니까요. 형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재산 분할 설마 받으실 거예요? 동서들의 말에 어이가 없는 것도 잠시 우리는 아버님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갖고 있던 돈으로 빚을 해결하셨어요. 그 바람에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동생 부부들과 함께 논의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 형님. 원래 부모님은 첫째가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서들도 알겠지만 우리는 집이 좀 작아서 혹시 우리가 집 평수 좀 늘릴 때까지만이라도 어머니 좀 모셔둘 수 있어? 아니, 형님네 못 사는 게 우리 탓도 아니고 우리가 왜 그 뒷감당을 해야 해요? 동서들의 말에 남편도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재수씨, 뒷감당이라뇨? 우리 다 어머니 자식인데 다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게 맞죠? 형, 솔직히 나도 좀 그래. 이제 와서 친자식 아니라고 발 빼는 건 아니지? 뭐야? 너 형수님 말 뭐로 들었어? 우리 집이 좀 작으니까 집 평수 늘릴 때까지만이라도 너희들이 어머니 좀 좋은 집에서 모실 수 없느냐고 물었잖아. 형, 엄마는 우리보다 형을 더 좋아해. 친자식이 아니라 더 편하신 것 같던데. 그냥 좁은 집이어도 형네 집에 가고 싶지 않을까? 내가 물어볼까? 그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동서들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시동생들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부는 집이 좁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고 어머니는 너무 미안해하셨어요.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네 시아버지가 뭐라도 좀 남기셨으면 내가 도움이 좀 될 텐데. 어머니, 저희는 빚 해결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오히려 집이 좁아서 죄송해요. 더 좋은 곳으로 모셨어야 했는데 저희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세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잖아. 니들은 잘 될 거야. 둘 다 심성이 착하고 성실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뭐든 도와주시려고 했거든요. 어머니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은 점차 더 잘 돼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덕분에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는데 비로소 어머니께 효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휴, 내 방만 너무 큰 거 아니니? 저희 방도 커요. 아휴, 내 방엔 화장실도 있네. 저희 방에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신 때 오랜만에 시동생네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집에 온 시동생 부부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 집이 진짜 크네요? 그러게요. 형님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느니 그냥 우리 집이 더 좋은 것 같네. 저는 그래도 이 집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동서. 죄송해요. 근데 뭐 집이 크기만 하지. 딱히 볼 건 없네요. 동서들은 어찌나 우리 집을 시기하던지 집을 돌아다니면서 흠을 못 잡아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런 동서들에게 시어머니도 한 말씀 하셨어요. 오랜만이구나. 아, 어머니. 그동안은 형님네 집이 너무 작아서 못 왔죠. 이제 자주 올게요. 뭘 자주 와. 형님 피곤하다. 이럴 때는 한 번씩 와. 어머니, 그새 큰 집 사신다고 저희는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긴 뭐 예전부터 친아들보다 양아들을 더 좋아하시긴 했죠. 양아들이라니? 누가 양아들이야? 나한테는 다 친자식이다. 내 손으로 먹이고 입혀서 키운 내 자식들이야. 네, 그래도 걷어 키우신 보람은 있으시겠어요? 보람만 있다 뿐이니 아주 장하지.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사업에 성공해서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부모한테까지 잘하고 있잖아. 예, 그렇게 좋으시다니 다행이죠 뭐. 어머니는 평생 형님이랑 사시면 되겠어요. 함께 밥을 먹은 뒤 뒷정리를 하는데 큰동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동서랑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게 무슨 소리야? 평생 형님이 모시는 건 좀 죄송하죠. 동서가 웬일이야? 그런 소리를 다 하고. 아니 뭐, 형님이 너무 힘드시면 우리 집에 잠깐 계셔도 되긴 한데 우리 집이 좀 작아서 안 그래도 애들도 커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좀 도와주시면 어머님도 모시고 살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커먼 속이 훤히 보였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동서들은 우리가 잘 되니까 처음엔 시기만 하더니 이제는 뭐 하나도 빼먹을 궁리만 하더라고요. 좀 괘씸하긴 했지만 다 우리가 잘 됐으니 저러는 거려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년도 못 가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지하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마저도 돈이 부족해서 이삿짐도 웬만한 건 다 팔고 작은 용달 하나 불러 겨우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싫은 소리 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소리 마라.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지. 그래도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내 걱정은 마라. 나는 괜찮아.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떠올라요. 1년 전 남편 사업이 망해 노 빌라 지하호실로 이사한 저에게 의사 동서들이 그랬어요. 형님은 지하가 잘 어울려요. 그러게, 이제 형님한테 딱이네요. 그러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1년 후 남편 생일에 저는 시동생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집에서 무슨 생일 파티냐고, 아니 생일 파티할 형편은 되냐고 비웃더니
결국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 순간 동소년들이 너무 놀라 졸도하더라고요. 형님, 주소 볼 때부터 설마 했는데. 아니죠? 혹시 우리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대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맞다. 그런 거죠? 형님 주제에 이런 집에 사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집이 어떤 집인데? 여기 펜트하우스잖아요. 청담동으로 오라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니까요. 우리더러 불러준 주소가 청담동인 것도 모자라 펜트하우스라고요? 형님, 도대체 누굴 속이려고 이러세요? 집문서라도 보여줘야 믿겠어? 여기 우리 집 맞아. 말도 안 돼. 형님네 1년 전에 쫄딱 망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맞아요. 1년 사이에 재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아니, 로또 맞으셨나? 어머,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로또 당첨되셨어요? 동서들이 아무 소리나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니들은 어째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어머니, 솔직히 이 상황을 누가 믿겠어요? 아주버니 망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로 다시 갔대도 안 믿을 판인데 청담동 펜트하우스라니. 솔직히 어머니도 짜고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 연기 진짜 잘하시네. 내가 연기를 한다고? 그게 아니고선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진짜 로또라도 당첨된 거면 모를까. 니들 형님이랑 아주버니가 로또 사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럼 더 말이 안 되죠. 이 집 어떻게 빌리신 거예요? 이거 빌릴 수도 있나? 근데 빌려도 돈 엄청나게 들걸요? 이제라도 자존심 그만 부리시고 대여 취소하세요. 우리 안 속아요. 동서들은 끝까지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우리 집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럼 집 구경 좀 해. 음식 준비하는 동안. 막 구경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집주인한테 혼나면 어쩌시려고. 동서들은 계속 깐족거렸고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동서들을 데리고 집안을 구경시키셨어요. 집안을 둘러볼수록 동서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형님, 여기 진짜 큰형님 집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이런 소품들도 다 형님 거 맞는데? 어디 그뿐이니? 내 방에 있는 것도 내가 아끼는 물건 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지하로 이사 가시면서 웬만한 건 다 판 거 아니었어요? 네 형님이 다 찾아줬어. 다시 산 것도 있고 팔았던 사람한테 연락해서 부탁한 것도 있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더 안 믿긴 해요. 그럼 어머니, 우리가 벽에 못질 좀 해도 돼요? 왜 멀쩡한 집에 못질을 하겠대? 이것 봐,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니, 못을 쓸 필요가 없는데 왜 못질을 해? 이 아까운 집에. 역시 이런 비싼 집이 형님 집일 리가 없지. 조금 뒤 시동생들도 도착했어요. 여보, 못이랑 망치 좀 찾아와봐. 그만들 두래도. 이것 봐, 어머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기 형님 집 아니야? 뭐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집으로 초대하겠다더니 청담동 펜트하우스 주소를 대나 했네. 그치, 당신도 이상했지? 당연하지. 잠깐만, 못이랑 망치가 어디 있지? 니들 정말 끝까지 이럴래? 엄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이 집이 진짜 형네 집 맞으면 우리가 못 좀 박는다고 별일 없을 거 아니에요. 대리석 벽에 못질을 하겠다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대리석 아닌데도 할게요. 그럼 되죠? 그러면서 시동생 부부는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고 결국 제가 나서서 못이랑 망치를 쥐어줬습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어디 마음대로들 해봐요. 형수, 진짜 후회하지 말아요. 형님, 이제 그만 자존심 부리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이 집 형님 집 아니죠? 인정하시면
못질은 없던 걸로 할게요. 왜? 하라니까. 못하겠어? 아니지. 그걸 어떻게 물어내시려고 이러세요? 그러니까요. 지하방에 살던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그냥 인정하면 그만이겠구만. 니들 언제까지 이렇게 무례하게 굴 거니? 다들 그만하고 앉아. 저녁이나 먹게. 엄마, 우리가 괜히 이래? 형수가 인정을 안 하니까 이러잖아. 자꾸 거짓말만 하시고. 네 형수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이래? 형 망한 게 1년 전이야. 아무리 제기를 했어도 이렇게까지 제기는 못하지. 그래서 끝내 그 못을 벽에 박겠다는 거니? 나는 못질을 해야겠어. 어디 멋대로들 해봐. 시동생이 벽에 못질하려고 자세를 잡았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수, 나 진짜 해요. 후회하지 말아요. 물어내는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줘요? 부탁하면 빌려주는 사람들이긴 하고요. 당신도 참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진짜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가뜩이나 형편도 어려운데. 동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사업 망했을 때도 동선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어? 없었다고요? 내가 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그보다 더한 부탁을 하셨잖아요. 뭐? 1년 전에 우리한테 무슨 말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세요? 우리더러 어머니 좀 맡아달라면서요? 맞아요. 우리한테도 그러셨어요. 그게 어떻게 돈 빌려달라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우리한테 어머니를 맡아달라니. 동서, 말 좀 가려서 해. 어머니가 물건이야? 차라리 물건이면 그냥 맡아라도 놓지.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모시고 가면 방 드려야지. 밥 해드려야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라고. 동서, 말 조심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물고 늘어진단 말이야. 죄송해요, 형님. 제가 말 실수했네요. 니들 정말 가관이구나. 정말 내 자식들 맞니? 저랑 동서는 어머니 자식은 아니죠? 그럼 내 아들들이 말해봐라. 니들도 1년 전에 형수가 니들한테 나 부탁한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그날 와이프가 날 얼마나 잡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모시고 오면 이혼이라고 했는데. 나도 그랬어. 엄마, 미안하지만 어떡하겠어. 이것도 엄마 팔자지. 그러니까 왜 남의 자식을 입양해서 재산을 거덜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엄마가 아버지 빚 갚고 돈 한 푼도 없었던 거 다 형 키우느라 쓴 거잖아. 내가 형한테만 돈을 썼니? 니들도 똑같이 키웠어. 내 말은 엄마 아빠가 괜히 남의 자식만 안 키웠어도 그만큼의 돈은 남아있었을 거다 이거지. 뭐야? 그러니까 엄마는 형이 모시는 게 맞다니까. 형이 그만큼 엄마 돈을 까먹었잖아. 그렇게 치면 니들 안 키웠어도 돈은 남았겠네. 그러니까 니들도 날 모셔야겠구나.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우리 그이가 실수했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요?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니? 네 신랑 논리로 따지면 니들 다 나한테 빚진 거 아니야? 근데 왜 형만 그 빚을 갚아? 오히려 친자식인 니들이 갚아야지. 어머니, 무슨 그런 징그러운 소리 하세요? 뭐? 징그러워? 당연히 징그럽죠. 어머니는 이제 궁하게 사시는데 익숙해지셔서 우리 집에선 같이 못 사세요. 뭐야? 궁하게 살던 사람이 괜히 좋은 집 살면 바라는 것만 많아지고 그냥 형님 댁에서 사시다가 가시는 게 맞죠? 당신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다 돌아가시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여보, 미안해. 나는 그냥... 영수, 좀 각성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펜트하우스 빌려서 우리를 기만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형편이 좋아져서 엄마를 좋은 집에 모실 생각을 해야죠. 시동생은 아직도 못과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못이랑 망치는 언제까지 들고만 있을 거예요? 진짜 해요? 그러시라고요. 이래놓고 제가 못질하면 저한테 물어내라고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친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니지, 이게 다 뭐야? 너는 왜 망치랑 못을 들고 있어? 형, 잘 왔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청담동 펜트하우스라니. 그게 우리를 기만해도 유분수지. 뭐? 아니, 속이려면 좀 적당히 집을 빌려서 속이던가. 형이랑 형수가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사는 걸 믿으라고? 형까지 거짓말하면 나 진짜 이 못질 할 거야? 갑자기 못질을 왜 하는데? 왜긴! 여기가 형이랑 형수 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지.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그래, 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진실이 편하나. 설마 이 집이 진짜 형 집이라는 거야? 니들 그냥 안 믿고 싶은 거 아니야? 나 전에도 사업 성공했었잖아. 근데 내가 왜 청담동 펜트하우스를 못 살 거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 돌려서 벽에 못질 못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 남편은 시동생의 손에서 못과 망치를 빼앗아 벽에 못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형! 남편은 서슴없이 못을 박았고 그런 뒤 한숨을 내쉬며 동생들을 봤습니다. 봤어? 뭐 박았어. 근데 뭐? 뭐야, 진짜 박았네?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래? 집주인 알면 난리 나겠네. 난리 안 나. 그걸 형님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 내가 집주인이니까 알지. 결국 우리는 시동생 부부에게 집 문서까지 보여줬고 그제야 다들 당황하더라고요. 설마 위조 문서는 아니겠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긴 형도 사업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문서는 위조할 수 있겠지? 형, 이런 거 위조하면 처벌받아. 우리가 눈 감아줄 테니까 이제라도 사실을 말해. 마음대로 해. 신고를 하든 떠벌리고 다니든. 그럼 나는 허위사실 유포로 너희를 고소할 거니까. 형, 그럼 이 집이 진짜 형 집이라고? 아니. 뭐야, 이제야 실토하네. 아니, 내 집이 아니라 형수 집. 내가 형수한테 선물한 거야. 나랑 같이 고생하며 살아준 게 고맙고 어머니도 딸처럼 모셔줘서 고마워서. 말도 안 돼. 형 망한 게 1년 전인데? 그래, 나 1년 전에 망했어. 근데 1년 사이에 재기했어. 그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조롱할 만큼 못 믿어온 일이니? 누가 조롱을 했다고 그래. 그냥 안 믿기는 걸 안 믿긴다고 한 거지. 니들 1년 전에 내가 니들한테 전화했던 거 기억나지? 엄마 좀 잠깐 모셔달라고 한 거? 그래, 그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때 내가 말했잖아. 1년만 좀 모셔달라고. 그 사이에 나 재기한다고. 형,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딨어. 어머니는 믿어주셨어. 네 형수도. 믿고 싶었던 거겠지. 아니, 믿을 수 있는 일이었어. 사업가로서 내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믿었을 거야. 니들은 니들 잘난 맛에 살면서 네 형이 누군지는 제대로 알려고 안 했던 거지. 니들만 전문직이고 니들 와이프만 일사니까.
형,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쫄딱 망한 사람이 1년 안에 재계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믿어? 당연히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지. 근데 지금을 봐. 나는 약속을 지켰잖아. 진짜 기가 차네. 어떻게 1년 사이에 전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지? 말했잖아. 재계했다고. 그제야 시동생 부부는 청담동 펜트하우스가 우리 집이라는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한 게 너무 안 믿겨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서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다만 어머니 생신이라 모인 건데 어머니 죄송해요. 난 괜찮다. 일단 밥들 먹자. 네, 어머니. 많이 시장하시죠? 그날은 도우미 아주머니들도 밤늦게까지 남아 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일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동서들이 은근슬쩍 아주머니들에게도 묻더라고요. 연기자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오신 거죠? 에? 아니에요. 저는 주 3일 오고 저기 계신 분은 매일 오세요. 왜요? 청소도 하고 살림도 도와드리러 오죠. 아무래도 집이 많이 크니까 청소 위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다 들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비로소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모두 불러 앉히셨어요. 큰애야, 수고 많았다. 도움받아서 한 건데 여보. 그리고 니들도 오늘 오느라 수고했어. 어머니, 진짜 다음에 와도 여기 계신 거 맞죠? 동서가 끝까지 깐족거리더라고요. 물론 나는 여기 있지. 하지만 니들이 올 필요는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 봐요. 어머니, 여기 안 계시는 거죠? 이 집 형님 집 아니죠? 궁금하면 확인하러 오는 건 허락하마. 하지만 집안에는 발들일 생각 마라. 네? 큰애야, 네가 허락해주면 나는 얘들 더는 안 보고 싶다. 어떠니?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나 얘들한테 1년 전에 정이 뚝 떨어졌어. 그래도 이번에 네가 부르자고 했을 때는 그러라고 했어. 니들 무시하던 동생들한테 재기한 거 보여주고 싶어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니들 부부가 동생들한테 나 부탁한 거 안다. 거절한 것도 알지. 아까 말해서 다 들으신 거죠? 아니, 1년 전에 알고 있었어. 전화 그이가 통화하는 거 들으셨어요? 아니, 네 시동생들이 나를 몰래 불러냈었어.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시동생들을 보자 둘 다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언제요? 집 앞이라면서 형수랑 형 몰래 좀 보자고 하더라. 그래서요? 나갔더니 나를 데리고 싸구려 식당에 데리고 가서는 형이랑 형수 좀 설득해달라고 하더라. 형이랑 형수가 자꾸 엄마를 우리한테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형수랑 살고 싶다고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으니 지들 집은 남은 방도 없고 애들도 한창 공부할 때라 내가 있을 데가 없다는 거야. 니들 집에 방이 몇 갠데 어머니 계실 방이 없어? 그거야. 남은 방은 우리 와이프 드레스룸 하나, 내 드레스룸 하나 해놨지.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군 식구가 와서 살 공간이 없다니까. 군 식구? 어머니가 군 식구야? 솔직히 뭐가 달라? 내 식구 아니면 군 식구지. 우리는 엄마 아빠처럼 군 식구 데리고 살 생각 없어. 너 지금 형을 우리 집 군 식구라고 하는 거야? 맞잖아. 우리 핏줄도 아니고 아버지가 은인인 친구 아들이라고 막무가내로 데리고 왔잖아.
나한테 군식구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네 형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못 참아. 엄마, 이제 와서 얘기지만 우리는 형을 한 번도 진짜 형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니,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왜 형제가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는 군식구야. 우리 집 살림 거덜내는. 막말로 엄마 아빠가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전공 상관없이 사업이나 하고, 씨. 우리처럼 학비라도 아깝지 않게 큰 것도 아니잖아. 자식한테 학비 대주고 아까워하는 부모가 어딨어? 그리고 네 형, 지금 니들이랑 비교도 안 되고 돈도 잘 벌어. 사업가로 대성했어. 그래, 뭐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고 쳐. 하지만 또 1년 전처럼 하루아침에 망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자. 뭘? 형이 다시 망해도 우리한테 엄마 모시라고는 말하지 않기. 니들 진짜 어머니 앞에서 이럴 거야? 나한테만 말하는 건 그래도 참아줄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형, 소름 끼친다. 누가 보면 진짜 내 형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형이라고 불러줬다고 자기가 진짜 우리 형제인 줄 아나 봐. 머리도 우리보다 나쁘면서. 맞아, 아무리 우리 식구인 척해도 머리에서 차이가 나더라. 그만들 못해? 남편이 목청을 높이려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더 열날 거 없어. 내가 아까 말했잖니. 이제부터 쟤들 우리 집에 들이지 마라. 어머니, 난 이들 속상한 거 더는 안 보고 싶다. 내 생일에도, 아니, 나 죽어도 부를 거 없어.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나 진심이야. 더는 얘들 안 보고 싶다. 내가 키운 자식이라는 게 믿기질 않아. 똑같이 먹이고 입혀서 키웠는데 어쩜 이렇게들 아나무인에 이기적일 수가 있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그런 소리는 너무한 거 아니야? 니들은 부모한테 뭐라고 했는데? 군식구? 니들을 낳고 키운 부모가 군식구야? 니들도 짐덩어리 취급했잖아. 그거야, 솔직히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오면 그런 거지. 형이랑 형수는 엄마 모시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1년 전에도 엄마한테 부탁한 거야. 엄마도 괜히 싫어하는 우리랑 살면 마음만 불편하잖아. 지하방이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저기 서방님, 말씀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형수가 뭔데 끼어들어요. 뭐라고요? 아니 막말로 우리한테 형수 소리 들을 자격은 있나? 형도 진짜 형이 아닌데. 야, 니들 다 나가. 이것 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결국 형 성공했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난 어릴 때부터 진짜 꼴 보기 싫었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진짜 큰아들인 척하는 거.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서 엄마 아빠 뺏어갔잖아. 이씨. 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이제들 할 말이 없으니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들이 외로웠다고? 니들 셋이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들 변한 거니? 응?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다 맞잖아. 형이 친자식도 아니면서 부모님 사랑 다 독차지하고. 그게 다 재산 때문이라고. 만약에 아버지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 봐. 그 재산 다 나눠 가졌을 거 아니야. 형수, 말해봐요. 우리 와이프가 형수한테 재산 포기하라고 했는데 대답 안 했다면서요? 뭐야? 감히 그런 소리를 했다고? 엄마도 착각하지 마라. 이러다가 형한테 내쫓기면 솔직히 갈 데도 없잖아. 니들은 나랑 살 생각도 없다며? 아유, 그래도 엄마가 전 갈 데가 없으면 또 모르지. 여보,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아주 난리도 아니구나.
나 데리고 살 생각하면 징그럽고 끔찍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들 나가라고! 오늘은 가는 게 좋겠어. 은혜야, 나 진심이다. 나 얘들 보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결국 시동생 부부는 남편에게 등 떠밀려 집에서 내쫓겼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많이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섭섭하시지 않겠어요? 솔직히 친자식이잖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 네 남편은 나한테 양아들이고 쟤들 둘이 친아들이라고?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모습 보이신 적 없으시죠? 남편도 그랬어요. 늘 똑같이 대해주셨다고. 엄마, 어쨌든 죄송해요. 엄마 앞에서 큰 소리 내서. 더 했어도 괜찮았어. 왜 그렇게들 양반같이 굴어? 아주 혼을 내주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펜트하우스가 니들 집인 걸 못 믿겠다고 벽에 못질할 생각을 해. 아유, 기가 찬다, 기가 차. 안 믿길만 하죠.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굴 필요가 있나 싶긴 했지만. 엄마, 홧김에 애들 안 보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안 보고 싶네요. 당분간이라도 안 볼래요. 엄마가 보고 싶으시면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든지 할게요. 나 진심이야. 이제부터 내 자식은 너 하나다. 엄마. 그래, 뭐 솔직히 처음엔 나도 널 진짜 아들로 생각하진 못했어. 네 아버지가 상의도 없이 데리고 왔거든. 근데 친부모 잃고 혼자 된 네가 잠든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참 이상했어. 내 식구가 되려고 그랬던 건지 네가 짠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해주셨던 거 알아요. 애들이 내심 그게 섭섭했나 봐요. 걔들 말 마음에 담아둘 거 없어. 심성이 못됐어. 잘못은 지들이 먼저 해놓고 다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잖니. 솔직히 말해, 쟤들 결혼하기 전까지 너랑 사이가 얼마나 좋았니? 난 분명 그렇게 키워놨는데 결혼하고 어쩜 저렇게들 변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자책할 생각도 없다. 나는 잘 키웠어. 변한 건 쟤들이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시동생들과 인연을 끊으셨어요. 전화번호도 다 차단하시고 생일에도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수년이 흘렀어요. 애들 다 대학 보내놓고 좀 한가해졌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형님. 누구세요? 설마 동서? 제 목소리도 잊으신 거예요? 그래도 번호는 안 바꾸셨네요? 동서 맞네. 번호 안 바꿨어. 오랜만이네? 네, 잘 지내셨죠? 근데 무슨 일이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그거야, 어머니께서 인연 끊자고 하셔서 그랬죠. 동서는 또 남 탓이구나? 네? 어머니께서 아무리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도 잘못한 사람들이 와서 빌었으면 안 받아주셨을까? 심지어 나는 동서랑 서방님 번호도 차단한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전화한 거잖아? 아니, 그게 본론만 말하자. 무슨 일이야? 형님, 우리 애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애들 용돈으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갚을 형편은 안 되고 그냥 주신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주시면. 애들이 대학 안 간다고 하잖아요.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대학이냐고.
그러면서 절대 큰엄마 큰아빠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난린데 돈 나올 때가 형님 댁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형편이 안 좋아졌다니. 다 찾아봤어요. 아주버니 회사도 엄청 커졌고 형님도 여전히 청담동 펜트하우스 사시던데요, 뭘. 그게 지금 동서가 나한테 돈 꿔달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형제잖아요.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죠. 이상하네. 난 도움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 나만 돕는 거 아니고? 형님,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도 나중에 도와드리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거절할게. 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동서 의사잖아. 돈이 없을 사람도 아니고. 저 의사 맞죠? 근데 뭐 남편이 아주버님처럼 사업해서 성공할 거라고 일을 크게 벌였어요. 그래서 지금 핏더미에 앉았어요. 뭐? 동선에도 마찬가지고요. 두 남자가 같이 사업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서 두 집 다 빚더미예요. 저랑 동서랑 받는 월급도 다 압류 중이고요. 형님도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1년이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 사정 딱 한 사람한테 이런 말 미안한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형님은 적어도 빚더미에는 안 앉아보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사업 망했을 때 완전 빚더미였어. 그래서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간 거고. 그래도 형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동생이고.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형님 동생은 무슨. 형님, 제가 오죽하면 형님께 연락을 드렸겠어요. 남편이 아주버님 회사로 연락했다가 엄청 혼나기만 했대요. 형님이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두 분 다 모진 분들은 아니잖아요. 동서,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우리 엄청 변했어요. 이제는 건방지지도 않고 예의도 있어요. 지금도 그냥 돈 달라고 안 하고 부탁하잖아요. 그야, 맡겨놓은 게 없으니 당연히 부탁은 해야 하는 거고. 뭐가 변했다는 거야? 하나도 안 변했는데. 우리 사는 거 보면 형님도 짠하실걸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우리 애들은 예뻐하셨잖아요. 우리 예전에 형님이 살던 지하방에 살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셨어요? 곰팡이 냄새하며 집에 있는데도 옷이 막 젖은 것처럼 축축하다니까요. 우리가 하소연 들어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만 끊지?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다시 전화가 왔지만 휴대폰을 껐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어머니, 네 동서 같던데 맞니? 들으셨어요? 네, 서방님들이 같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네요. 아니지, 멀쩡한 직장들 놔두고 왜 사업을 해? 우리 남편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그랬대요. 아휴, 참네. 사업가로 성공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걔들 우리 큰아들 보고 머리 나쁘다고 할 때 내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 큰아들 친아버지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던 분인데 우리 큰애가 친아버지를 똑 닮았더라고. 사업머리가 뛰어나.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의 재능을 잘 살려서 잘 키워주신 덕에 제가 호강하네요. 지금이야 호강이지. 너도 고생 얼마나 많았니?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 인생이 그래. 왔다 갔다 하지. 그래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회사가 굴러가니까 내가 여한이 없다. 어머니, 솔직히 속상하시죠?
두 아들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제가 그이한테 말 좀 해볼까 봐요. 그래도 햇빛 들어오는 집에서는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까 걔 둘째 맞지? 네, 맞아요. 전화해서 네 안부나 내 안부는 묻지? 아니요. 그래서 제가 동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한 거예요. 그저 자기 용건만. 그래도 급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걔들은 변하려면 아직 멀었어. 사람답게 살려면 차라리 제대로 실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다 영영 제기 못하면요? 내가 할 바 아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내가 그랬잖아. 나는 멀쩡히 잘 키워놨는데 그렇게 변한 건 걔들 탓이라고. 너 절대 휘둘리지 마라. 걔들도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애들 학비도 없다고 해서요. 애들이 무슨 죄예요? 정 안 되면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으면 되지. 어머니께서 저보다 매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슬쩍 말을 꺼내봤는데 남편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 그래도 애들이 짠하잖아.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공부야. 형편 좋아지면 또 하면 되지. 의지만 있다면. 당신도 반대야? 도와주는 거? 그 돈을 애들 학비로 쓴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럼 보장만 되면 괜찮아? 당신 진짜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나중에 어머니랑 당신이 너무 속상할까봐 그러지. 저는 결국 조카들을 몰래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절 보면서 달려와 안기더라고요. 큰엄마! 아휴, 다들 이렇게 컸구나. 죄송해요. 엄마 아빠가 연락 못하게 해서. 괜찮아. 니들이 뭘 선택할 수 있었겠어? 큰엄마랑 큰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너희 집 얘기는 다 들었어. 어떻게들 지내? 저는 알바하고 있어요. 저도요. 대학은? 그냥 나중에 가려고요. 지금은 학비도 부담되고 그냥 딱 1년만 모아서 다시 가려고요. 저도요. 우리 집 이렇게 된 거 좀 됐어요. 그래서 대학 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너희 엄마한테 들었어. 아이 진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랑 아빠가 큰엄마 큰아빠 흉보는 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사업가로 더 성공하는 거 보여줄 거라고. 그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안해. 어른들이 싸워서. 싸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생각이 없었던 거지. 죄송해요. 어릴 때 조카들이 우리 부부를 참 잘 따랐어요. 애들이 제 부모와 다르게 그새 철이 든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홀쭉한 게 마음이 아파서 밥이라도 먹이려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애들을 보시고 막 우시는 겁니다. 세상에, 애 새끼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이들이 뭐가 죄송해. 아유, 세상에. 왜들 이렇게 말랐어? 옷들은 이게 다 뭐야? 대체 니들 부모는 자식한테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뭐하고들 사는 거야? 어? 그날 밤 결국 우리 부부는 조카들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다음날 오랜만에 시동생 부부와 마주했습니다. 애들 우리 집으로 보내. 형, 애들은 우리가 키워줄게. 대신 니들이 엎지른 물은 니들이 다 닦아. 일절 도움 안 줄 거야. 결혼하고 살겠다는 결심도 변한 거 없다.
아주버님, 그게 정말이세요? 고마워하려면 우리 아내한테 고마워하세요. 아내가 도저히 애들은 외면 못하겠다고 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형님, 여기 각서도 써. 애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도 애들 등쳐먹는 일은 안 한다고. 그럼요, 쓸게요. 100장도 쓸 수 있어요. 그 즉시 우리가 애들한테 쓴 돈, 동서랑 서방님한테 청구할 거야. 결국 시동생 부부의 두 자녀는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래도 손주들은 너무 보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그나저나 너한테 또 짐을 언제 줬구나.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서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저한테 짐인가요? 그리고 조카들이 짐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래. 고마우시면 어머니 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우리 애들이랑 조카들 잘 커서 독립하는 것도 지켜보셔야죠. 그럼아, 네 덕에 나 엄청 건강해. 너도 알잖아.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조카들까지 한 집에 살면서 우리 집은 북적북적해졌어요. 시동생 부부는 그래도 부모라고 약속을 철석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한시름 났어요. 어머니께서 티는 안 내셨어도 생일마다 좀 적적해 하셨는데 이번엔 애들 덕분에 시끌벅적할 것 같아요. 모처럼 북적거리는 생신상을 차려드릴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